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멀쩡한 김치가 왜 여기에 있어?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얘네들이 김치를 버렸나 봐요. 주방 베란다에 쌓여 있는 깨끗한 빈 김치통 몇 개가 보였습니다. 옥순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김치통 뒤로 큰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묶여진 봉투 위로 붉은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푸는 옥순 씨. 그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포기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몇 달 동안 재료를 준비해서 정성껏 담궈준 김장김치였습니다. 주방 베란다로 온 남편 순재 씨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가득 담긴 김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옥순 씨는 김치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작년에 보낸 김장김치통의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김치 위로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컹거리는 배추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옥순 씨는 다급히 다른 통들도 열어보았습니다. 봄에 담가보낸 열무김치, 여름에 보낸 오이소박이, 가을에 보낸 총각김치, 모두 골마지가 끼고 쉬어서 아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쪽 한 귀퉁이에는 시판 맛김치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정성으로 담가 보낸 김치는 썩혀놓고 마트 김치를 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0세의 강옥순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11월 말 김장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년 어떻게 담근 김치인데 너희들 먹지도 않고 다 버린 거니? 그러니까 엄마, 원치도 않는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저희도 김치 잘 안 먹는다고요. 나는 너희 김치 맛있게 먹으라고 비싸고 귀한 재료들로만 정성으로 담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놈의 김치. 김치 없으면 뭐 큰일이라도 나요. 엄마가 담근 김치. 솔직히 입맛에 안 맞아서 식탁에 놔도 서윤이 엄마도 애들도 젓가락 한 번 안 간다고요. 마트에서 막김치 사다 먹는 게 더 맛있대요. 옥순 씨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옥순 씨에게 김장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정성이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무엇보다 1년을 준비하는 농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어렸을 적 고향 마을 입동이 다가오면 동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각 집마다 마당에 절인 배추를 쌓아놓고 아낙네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날은 온 동네가 김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옥순 씨는 어머니의 손을 거들며 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껏 양념을 바르는 어머니의 손길. 그 옆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은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손을 쉬지 않고 놀렸습니다. 김장은 1년치 농사나 똑같은 것이요. 정성으로 해야 해. 어머니의 그 말씀을 옥순 씨는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결혼해서 시집을 가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매년 김장철만 되면 어머니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엔 김장이 명절만큼이나 중요한 연중 행사였습니다. 봄에 장을 담그고 겨울에 김장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한 해 살림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김치와 장을 얻어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던 시절, 집집마다 장독대를 정성껏 관리하고 김장독을 땅에 묻어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옥순 씨는 기억합니다. 시집 온 첫해 시어머니에게서 김장을 배우던 날을
추운 겨울마당에서 손이 얼어 터지도록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던 그날, 시어머니는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집 김장은 고춧가루를 이 정도는 넣어야 해. 젓갈은 멸치액젓이 제일이고 배추속 넣을 때는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야 간이 고르게 배. 그렇게 배운 김장법으로 옥순 씨는 수십 년간 김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유명했습니다. 친구들이 레시피를 아무리 배워가도 똑같은 맛이 안 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옥순 씨의 휴대폰에는 불이 납니다. 11월 말에 담글 김장김치 재료를 준비하느라 전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넣기 시작합니다. 올해 고추도 제일 좋은 걸로다가 잘 부탁해. 멸치액젓 올해는 한 통에 얼마 하니? 햇빛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친구에게는 건고추를 주문합니다.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낸 후 오래 거래한 믿을만한 방앗간에 맡깁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친구에게는 절임 배추 20kg짜리 10박스를 주문합니다. 추워질수록 배추 맛도 더 좋아진다며 옥순 씨는 날이 추워지는 11월 말에 수확한 배추를 기다립니다. 저 남쪽 끝 전라도 완도에서 젓갈 공장을 하는 친구에게는 잘 숙성된 멸치액젓을 공수합니다. 아무리 절약이 몸에 밴 옥순 씨도 김장 때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만을 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옥순 씨의 김치는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옥순 씨의 자녀는 일남 일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해 자신이 힘이 닿는 데까지는 김장을 해서 아들 며느리와 딸 사위에게 맛있는 김치를 먹게 하겠다는 것이 옥순 씨의 희망이었습니다. 10년 전 장남 윤재 씨가 결혼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얘 미희야. 내일 아침 일찍 서둘러 오거라. 김치 양념 버무리기 전에 와야 김장을 배우지. 너한테는 다 알려주고 싶구나. 결혼한 첫 해 며느리 미희 씨도 차마 어머니의 말에 거절은 못하고 남편 윤재 씨와 김장을 하러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는 널찍한 큰 채반 위에 절여진 배추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을 했음에도 이미 옥순 씨의 친구들이 김장 품앗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착하네. 김장도 하러 오고. 시어머니 김장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배워야지. 배워서 김장은 이제 며느리가 해야지. 옥순 씨의 친구들은 며느리 미희 씨에게 제대로 김장을 배우라며 요즘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희 씨는 친정에서도 김장을 하지 않아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저 어머니 옥순 씨의 잔심부름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치 양념을 만드는 걸 설명해주는 어머니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젓갈이 많이 들어가는 옥순 씨의 김치가 며느리 미희 씨는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첫 해 하루 종일 김장을 돕고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통을 모두 가지고 오라는 시어머니 옥순 씨의 말에 윤재 씨와 미희 씨는 차로 하나 가득 김장김치를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순 씨는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와서 김장을 돕고 맛있는 수육도 삶아 도우러 온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니 힘들긴 해도 오늘처럼 뿌듯한 날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일손이 많이 있었지만 김장 배우랴, 시어머니 친구분들 밥상 차려내고 치우랴,
미희 씨는 너무 힘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윤재 씨, 나는 어머니 김장 도우러. 이제는 못 갈 것 같아. 우리 두 식구뿐인데 김치냉장고 김치통을 전부 챙겨오라고 하시니 말이야. 가져가긴 했지만 우리가 이 김치를 어떻게 다 먹어.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난 솔직히 입맛에도 안 맞아. 미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나도 김장하는 건 처음 봐서. 엄마가 이렇게 김치를 많이 담그시는지는 몰랐네. 김치야 1년 동안 먹는 건데. 천천히 먹으면 되지. 장모님도 한 통 드리고 하면 되잖아. 엄마도 김장 안 하잖아. 젓갈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는 며느리가 김장 도우러 왔다고 자랑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까지 김치를 많이 드시나? 그래봤자 아가씨까지 세 식구인데 친구분들 나눠드리려고 김장을 200포기씩 하시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지. 엄마야 원래 손이 커서 친구분들 나눠드리려고 넉넉히 하셨나 보지. 너도 그렇게 힘들면 내년부터 가지 마. 엄마가 너 일 시키려고 일부러 부르셨겠어. 그렇게 윤재 씨는 결혼한 첫 해부터 김장 때문에 아내인 미희 씨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도 까맣게 모르고 다음 해에도 또 김장 한 달 전부터 옥순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희야, 올해 김장 언제 할까? 너희 11월 마지막 주 주말에 시간 되니? 내가 미리 배추를 날짜 맞춰서 주문해놔야 해서 말이다. 어머니 윤재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옥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올해부터 우리 김장 안 가려고 해요. 작년에 주신 김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하지 마세요. 미희가 힘들대? 그냥 와서 수육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내 친구들이 도우러 와서 일 많이 안 해도 돼. 엄마, 그냥 수육은 사 먹어도 돼요. 그리고 가면 수육만 먹게 돼요. 올해부터는 정말 저희 김치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옥순 씨는 아들 며느리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많은 김치를 가져가서 잘만 먹고 있다더니 아무래도 김장을 힘들어하는 며느리 때문이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옥순 씨는 윤재 씨가 결혼한 2해째부터는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힘들어도 평생을 이렇게 김장철마다 김장김치를 담궈왔는데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서로 김장 때 품앗이를 하며 그렇게 김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김장하러 안 와? 친구의 말에 옥순 씨는 겸연쩍게 대답했습니다. 요새 애들이 바쁘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매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아들은 엄마 옥순 씨의 성화에 김장 며칠 전에 혼자 김치통을 싸들고 엄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김치통이 왜 이것뿐이야? 가져갈 때 한 번에 가져가지. 엄마, 생각보다 집에서 밥 먹는 일이 줄어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먹고 부족하면 더 가져다 먹을게요. 그러더니 흰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매년마다 김장김치 값으로 며느리 미희가 얼마씩 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뭘 매해 주고 그러냐? 안 줘도 된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매년마다 좋은 재료로만 구해 김장을 담그는 옥순 씨는 김장값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치는 가져다 먹으면서 김장하러 오지 못하는 마음에 보내는 걸 알기에 옥순 씨는 아들이 건네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몇 해 전부터는 결혼한 딸 윤희가 마음에 걸려 김치를 조금 더 해서 딸 내 집까지 보내고 있었으므로 옥순 씨가 김장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김장을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도저히 김치통 가져다 줄 시간이 안 된다는 아들 윤재 씨의 말에 옥순 씨는 남편 순재 씨가 운전을 해서 아들 내 집으로 김치통을 가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통에나 담아주지.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김치통까지 가지러 가야 해? 애들이 바빠서 아무 통에나 담아서 보내면 그걸 언제 다른 김치통에 옮겨 담겠어요. 김치 냉장고에 착착 넣어 보관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김치 냉장고 김치통에 넣어줘야 해요. 빈 통만 가져다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가는 건 가져가겠지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쯤 맞춰서 만나기로 한 옥순 씨는 생각보다 일찍 아들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기가 그랬던 윤재 씨는 어머니인 옥순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미리 집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말끔히 해놓고 사네. 옥순 씨는 외투를 벗어놓자마자 김치통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오면 찾아주겠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요. 남편 순재 씨가 말했습니다. 애들 오기를 언제 기다려요. 내가 미리 찾아두면 되지. 옥순 씨는 주방 쪽으로 가서 김치 냉장고를 찾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작년에 보낸 김장김치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김치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배추를 건드려 보니 물컹거리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완전히 쉬어버린 김치였습니다. 옥순 씨는 황급히 옆 통도 열어보았습니다. 이 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마지가 끼고 김치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아래 서랍을 열어 다른 통들도 확인했습니다. 봄에 담가보낸 열무김치, 여름에 공들여 만든 오이소박이, 가을에 보낸 총각김치, 철마다 계절 김치를 정성껏 담가보냈는데 모두 손도 대지 않은 채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아니라 김치 쓰레기통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아들 윤재 씨는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아내가 아침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무거우니 출근 전에 꼭 버리고 가라고 윤재 씨가 깜빡 잊고 나간 그 봉투 말입니다. 옥순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베란다 한쪽에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저절로 그쪽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주방 베란다에는 깨끗한 빈 김치통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쌓여진 김치통 뒤로 큰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꽤 큰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묶여져 있는 봉투 위로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한 옥순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멀쩡한 김치가 왜 여기에 있어? 놀란 옥순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작년에 담근 김장김치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도 안 댄 김치들이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얘네들이 김치를 버렸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방 베란다로 온 남편 순재 씨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가득 담긴 김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옥순 씨는 도대체 아들 며느리가 뭘 먹길래 이 귀한 김치는 다 썩히고 버리냐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통이 몇 개 들어있고 중간 크기 통에는 김치도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통에 담긴 김치를 한 점 꺼내어 먹어보았습니다. 이거 내 김치가 아니에요. 맛이 니글거리는데. 냉장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한쪽 귀퉁이에 맛김치라고 쓰인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정성으로 담궈준 김치는 냉장고에서 다 썩히고
빚도 버리면서 마트 김치를 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며느리가 손녀 서윤이를 데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순재 씨와 옥순 씨를 보더니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왜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러세요? 왜 내가 아들네 냉장고 하나도 못 열어보니? 아들 윤재 씨는 아내가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김치가 무거우니 출근 전에 꼭 버리고 가라는 말을 까맣게 잊고 그냥 나간 것이 생각나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보셨을까? 윤재 씨는 어머니 옥순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거실로 가서 앉아 계세요. 서윤이 엄마가 김치통은 챙길 거예요. 아들의 말에 옥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매년 어떻게 담근 김치인데 너희들 먹지도 않고 다 버린 거니? 냉장고에 있는 김치들은 다 씌어서 못 먹게 만들어 놓고. 당황한 아들 윤재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원치도 않는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김치 잘 안 먹는다고요. 나는 너희 김치 맛있게 먹으라고 비싸고 귀한 재료들로만 정성으로 담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열무김치도 오이소박이도 총각김치도 다 그냥 냉장고에서 썩혀놨더구나. 그놈의 김치 없으면 뭐 큰일이라도 나요. 엄마가 담근 김치 솔직히 입맛에 안 맞아서 식탁에 놔도 서윤이 엄마도 서윤이도 젓가락 한 번 안 간다고요. 마트에서 막김치 사다 먹는 게 더 맛있대요. 그럴 거면 매년 김치를 왜 가져갔니? 김장 때는 오지도 않고 김치통만 보내면서 내 친구들한테 수육 사고 밥 사면서 도움받아서 힘들게 담근 거야. 너희들이 그걸 아니? 김장을 제대로 해봤어야 알지.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김장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담가서 보낸 거잖아요. 김장하기 한 달 전부터 김치통 보내라고 하도 전화하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라고요. 윤재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네 엄마가 너희 생각해서 일부러 더 한 것도 모르고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너희 엄마가 아들, 딸 김치 맛있게 먹으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 이렇게 김치 못 버리지. 요새야 절인 배추 사서 하지만 친구네 밭에 배추 좋은 거 뽑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금 사다가 간수 다 빼고 건고추 사다 빻고 재료 하나하나 다 정성으로 준비해서 담근 건데 이런 꼴 보려고 네 엄마가 김장하는 줄 아니? 남편 순재 씨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얘 서윤이 엄마야. 그동안 너 억지로 김치 가져간 거니? 말 좀 해봐라. 어머니, 솔직히 제가 젓갈 들어간 김치를 잘 못 먹어서요. 아범이 어머니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어머니가 매번 말씀하셔서 받아오긴 한 거죠. 그런데 아범도 요새는 김치 꺼내준다고 하면 잘 안 먹더라고요. 저희 둘 다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빠서 김치 썰어 먹을 시간도 없어요. 회사 갔다 와서 밥하기도 바쁜데 김치통 꺼내서 도마에 놓고 썰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멀쩡한 김치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리고 냉장고에서 다 썩히니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어야지. 엄마, 집에서 요새 누가 김치찌개까지 끓여 먹어요. 냉동 만두 데워 먹고 배달시켜 먹기도 바빠요. 그럼 이 김치 내가 다 가져가마. 나는 너희들 다 퍼주고 없어서 못 먹는다. 너희가 이 애미 마음을 아니. 이젠 김장해도 너희는 김치통 보낼 거 없다. 여기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들 오늘 내가 다 가져가마. 귀한 재료들로 고생고생해서 담가 보냈더니 너희들은 아무렇지 않게 김치를 썩히고 버렸더구나. 엄마, 그게 아니고요. 제 말도 들어보세요. 우리도 살기 바쁜데 언제 김치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매년 엄마가 김치를 너무 많이 보내시니까 저만 좀 먹지. 서윤 엄마도 서윤이도 사실 김치 잘 안 먹어요. 버릴 수도 없고 누구 줄 데도 없고 하니까 냉장고에 내내 넣어놨다가 엄마가 김치통 가지러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죄송해요. 버릴 수도 없고 누구 줄 데도 없다고. 그럼 당근마켓에 올리기라도 하지.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거 쓴다며. 아깝게 이렇게 다 버리니? 엄마 김치를 어떻게 당근마켓에 팔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의 말에 옥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윤재 씨의 옆으로 며느리 미희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5살 손녀 서윤이는 엄마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 가자고. 남편 순재 씨가 옥순 씨의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옥순 씨와 순재 씨는 기분 좋게 아들네의 김치통을 가지러 왔다가 아들 며느리와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11월 중순이 넘은 지금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옥순 씨의 사연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올해 김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서 드시나요? 김장철만 되면 가족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오고 가게 마련입니다. 어머니인 옥순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족을 위해 김장철 몇 달 전부터 소금을 사서 간수를 빼고 잘 말린 햇고추로 고춧가루를 빻고 하나하나 정성으로 재료를 준비해 김장이라는 1년치 가족 먹거리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철마다 계절 김치까지 챙겨 보냈는데 냉장고에서 다 썩히고 버렸으니 옥순 씨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의 경우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체질적으로 잘 못 먹었습니다. 게다가 맞벌이로 너무 바쁘다 보니 김치통을 꺼내서 도마에 놓고 썰어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냉동 만두를 데워 먹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바쁜 현대인의 삶. 그렇다 보니 김치 냉장고로 하나 가득 채워진 김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을 것입니다. 버리자니 정성이 아깝고 당근마켓에 올리자니 시어머니 김치를 파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다 보니 결국 다 썩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 김장철이 돌아오니 매번 김치를 받아오긴 하면서도 아들 며느리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오다 보니 우리는 어김없이 김장 관련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춧값, 고춧가루값 이야기, 김장을 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 이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야기까지 명절만큼 김장철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포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김장을 포기한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이 되기 전부터 배추 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 정도 배추값이 떨어졌다는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에 따르면 현재 기준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5,581원으로 전년 대비 25%가량 하락했는데요. 무 가격 역시 무 한 개당 2,379원으로 전년 대비 32% 떨어졌습니다. 다만 양념 재료인 깐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등은 평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김장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김장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김장을 하는 가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용량 포장김치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량이 가장 큰 10kg 상품 매출이 18배 급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김포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홈플러스는 분석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주부 황 씨는 고민 끝에 올해 김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나 고민을 계속하다가 올해 김장을 안 하기로 했어요. 매년 김장을 해도 이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예전만큼 김치도 많이 필요 없고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김장 때마다 김치를 하고 나면 며칠씩 알아누워요.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편하네요. 요새 뭐 인터넷에서 호텔 김치도 판다던데 그것도 그렇게 맛있다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먹는데 김치 떨어지면 그때그때 시켜 먹으려고 해요. 묵은 김치 먹고 싶으면 포기김치 시켜서 익혀 먹어도 되고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렇습니다. 한 농식품 플랫폼이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올해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김장값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30%였으며 가족 구성원이 감소해서가 37%, 김장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7%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김장을 포기한 가구 중 88%가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포장김치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매출도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밝힌 2025년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은 평균 37만 8,860원이 든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김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김장이 번거롭고 힘든 부분 때문에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김장 비용이 부담되는 것과 동시에 김장은 힘들고 수고롭더라도 꼭 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이 세대가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김장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옥순 씨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김장철만 되면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글과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장 때면 딸 대신 며느리만 불러 김장한다는 집, 시어머니가 김장해서 아들 내주면 사돈네 다 가져다 준다는 며느리, 반대로 며느리가 혼자 김장을 해서 시댁 친정에 가져다 주는 집, 김장철이 되면 맛있게 담궈진 김치 사 먹는 집, 정말 가가호호 김장을 보내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게 김장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1년을 준비하는 농사였으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예로부터 김장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연중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추수한 곡식과 방 한 구석을 차지한 고구마 동아리, 땅속에 파묻었던 김장김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김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김장 문화. 등재된 정식 명칭은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입니다. 김치라는 음식을 등재한 것이 아니라 김장이라는 우리 문화를 등재한 것입니다. 김장은 한국 전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진 음식 풍습입니다.
이웃 간 품앗이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과 가족이 한데 모이며 사람 간의 어울림을 실현하는 김장. 우리 민족만의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장에 쓰이는 특별한 방법과 재료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는 중요한 가족 유산이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전승 방법은 북의 가정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마다 특수한 김장 방법을 배우는 것은 새로 결혼한 며느리에게 중요한 문화적 적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핵가족화와 식단의 서구화, 외식의 보편화로 한 가정에서 소비하는 김치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도시화와 아파트 인구의 증가로 이웃 문화가 많이 사라졌고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의 보편화로 장독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보존 기술의 발달과 비닐하우스 재배 등으로 사시사철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데다가 제품화된 김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장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가 아닙니다. 옥순 씨의 정성도 이해할 수 있고 아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옥순 씨는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차마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섭섭해하실까봐 진심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오해와 침묵이 결국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썩은 김치라는 가장 슬픈 결말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옥순 씨가 아들네 가족에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너희는 어떤 김치를 좋아하니? 얼마나 필요하니? 내가 담가줄까?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걸 사줄까? 만약 아들 며느리가 용기 내어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정성은 정말 감사한데 미희가 젓갈을 잘 못 먹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김치 썰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썰어진 김치나 소량만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봤다면 이런 상처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사랑이라고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김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는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이 모여 품앗이로 김장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다. 마당 한가득 절인 배추를 쌓아놓고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손을 놀리던 그날들. 김장이 끝나면 삶은 수육을 나눠 먹으며 겨울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던 그때 그 시절엔 김치와 장을 남의 집 것을 얻어먹거나 사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김장은 명절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고 집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장독대를 정성껏 관리하고 김장독을 땅에 묻어 겨울을 나는 것,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편의점에서 김치를 살 수 있고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맞벌이로 바쁘고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포기김치를 도마에 놓고 썰어서 접시에 담는 그 과정조차 바쁜 일상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식 세대는 부모님의 정성과 마음을 헤아리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받기 힘들다면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과연 매년 맞이하게 되는 김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지혜로운 것일까요? 김장은 여전히 소중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그 문화를 지키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모여 소량의 김장을 함께 담그며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썰어진 김치나 먹기 편한 형태로 소량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맛있는 포장김치를 함께 고르며 새로운 방식으로 김장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이 담그신 김치를 감사히 받되 솔직하게 적당한 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옥순신의 가족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결국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김장철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옥순 씨처럼 가족을 위해 정성껏 김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옥순 씨네 아들 며느리처럼 부모님의 김장이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김장철의 모습을 남겨주세요. 이번 김장철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면 어떨까요? 부모님께는 정성은 감사하지만 우리 형편을 말씀드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김장은 사라질 문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문화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치의 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김장에 대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김장을 앞두고 있는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김장 문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